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종교적 믿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160여 년을 이어온 문경에서의 특별한 인연, 지금 만나보시죠. (170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천주교 박해는 문경 곳곳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원성지도 그중 한 곳입니다. 오늘 이 마원성지에 아주 특별한 미사가 열렸는데요. 그러다가 빨래 신부님을 한번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가 뵈야겠다 해서 기다린 끝에 작년 2월 프랑스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깔레 신부님 아십니까? 자기 부인의 조상이라고. 오늘 이 미사는 깔레 신부 후손과 박상근 마티아의 후손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정도영 신부는 깔레 신부 후손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깔레 신부님 어쨌든 뭐 유품이나 무덤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프랑스 순례를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 혹시 그 집에 가보자 해서 이장님 도움으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깔레 신부님의 증손녀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1861년 조선에 들어온 깔레 신부. 천주교 사목이라는 막중한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쇄국 정책과 천주교 박해였습니다. 조정의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던 깔레 신부. 그때 문경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바로 박상근 마티아입니다. 마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된 배경이 이 깔레 신부님을 피신시키다가 잡혀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깔레 신부님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이 1957년도에 발간되었고 우리 두봉주 교수님이 우리 한국 갖고 오셨고 그 책을 토대로 깔레 신부님을 한번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박상근 마티아의 도움으로 조정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깔레 신부. 이후 고국에 돌아가 조선에서의 생활을 글로 남겼는데요. 이때 남긴 글 속에서 깔레 신부와 박상근 마티아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을 한실 성지에 계셨고 저희 고조부님은 좁쌀을 사러 가셨다가 문경에 저희 박상근 마티안 고조부님의 집으로 신부님을 피신시켜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깔레 신부와 만날 당시 박상근 마티아는 문경 관아 아전으로 있었는데요. 그때의 관아는 지금 터만 남아있고 관아와 같이 있던 객사는 복원을 거쳐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측하는 것은 관아 옆에 어쨌든 박상근 마티아 집이 있었다고 하니 그 관아터 주변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시면,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문경 성당이 그 관아터 옆에 있고 그 근방 어디로 그냥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당시 깔레 신부는 천주교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1800년대 초 천주교 신자들이 만든 한실 교우촌도 그중 한 곳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경기도 쪽에 주로 있었고 여기 문경 오신 것은 병림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어떤 사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박해가 워낙 심해지니까 숨어 지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쪽 문경 쪽으로 오신 거예요. 이곳 교우촌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깔레 신부도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여기서 이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요거는 여기 일부러 내뒀어요. 오시는 분들이 보고 여기 교우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시라고 일부러 여기 내뒀습니다. 처음에는 순교자 묘소나 흔적도 없어 교우촌 위치를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어느 작은 계기 하나가 이곳 역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깔레 신부님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실 교우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한실 마을 그 상내리, 지금의 상내리 마을 찾아가서 동네 분들에게 옛날 천주교 교인들이 그쪽에 살았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1차 조사하면서 집터도 발견돼서 거기서 그래서 1993년도 경에 거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와 사람들의 관심으로 역사의 한 장면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문경을 대표하는 천주교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깔래 신부 후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에게도 뜻깊은 자리인데요. 이 산중에 또 이런 거 여기 오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뿐입니다. 막상 와보니까 제 같으면 여기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암만 신앙이 강해도 요새 생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면서 고통의 신부를 바치게 됐어요. 교우들의 집을 전전하던 깔래 신부를 집으로 모시게 된 박상금 마티아. 3일 만에 발각되어 다시 한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백화산을 넘어가는 그 길 얼마나 험했을지 후손들과 같이 걸어보았습니다. 이 백화산으로 해서 한시를 넘어가는데 두 사람이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박상금 마티아가 탈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깔래 신분이 선택한 것은 박상금 마티아하고 헤어지는 거였어요. 잡힐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몸까지 지쳐있던 상태에서 험준한 산을 오르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눠 먹던 것이 바로 이 곶감입니다. Comment je me sens? Je suis. On ne peut pas dire. Vraiment émerveillé, enchanté de voir où ils ont mangé ensemble et partagé ce fruit qui est très délicat finalement, avec un goût qui est subtil. J'ai pensé qu'il avait déjà choisi un excellent fruit parce que le kaki est très sucré et pour nous c'est une friandise. Et on le mange souvent en fin de repas on termine toujours un repas par du sucré. Il a dû penser à sa famille en même temps. 시간이 흘러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던 두 사람. 1981년에 박상금 마티아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깔래 신부 사후에 나온 전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뇌를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 할아버님은 내려오고 신부님은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한실로. 그래서 저희 고조부 박상금 마티아는 내려오셔서 당연히 관아에 잡혀가셨고 그때 신앙을 증거하시면서 순교의 길로 접어드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깔래 신부 후손과 박상금 마티아 후손의 만남은 묘를 참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살아생전 다시 만나지 못했던 인연이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À l'avenir, je vais essayer de, comme je l'ai déjà un peu expliqué, de raviver la mémoire des personnes qui l'ont connu et diffuser aussi autour de moi de son existence. Beaucoup de personnes là où j'habite, pourtant c'est très petit, c'est le village de Crillon, ne connaissaient pas l'histoire du Père Calais. 순교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좀 다시금 생각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사목을 이어가던 깔래 신부. 그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박상금 마티아. 마음으로 이어진 그들의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경 지역이 우리 항주 청주계에 있어서 박해 시대 때 그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쁘게 살았던 것처럼 이 지역도 그렇게 행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60년 만의 만남.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